안녕하세요 여러분, 트래블러블 라이터 영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스리랑카로 가보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스리랑카의 수도인 콜롬보와 여행지로 유명한 골 영상입니다. 골은 지도로 보면 우리 발음으로는 갈래라고 읽어지는데 현지에서는 골이라고 불러집니다. 스리랑카는 제가 따로 여행을 간 곳은 아니고 중동 현장을 마치고 스리랑카 콜롬보 중심의 백화점, 호텔, 사무실, 아파트를 한 단지에 건설하는 복합 현장에 부임을 받아 근무를 하면서 1년 정도 있으면서 촬영했던 영상입니다. 물론 스리랑카 현장에서 근무할 때도 52시간 법령 아래 주 6일 근무에 매일 9시에서 10시까지 야근을 하고 한 달에 한두 번 정도는 꼭 쉬는 날에도 출근을 하며 근무를 했습니다. 그때는 바쁘다는 핑계도 있었고 제가 있는 동안 이슬람 극단주의 IS의 테러로 온 나라가 통금 시간을 발동하는 등 여러 사건 사고가 많아 여행을 많이 못했네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유튜브를 하게 되리라고는 전혀 생각을 하지 않아 그나마 돌아본 곳에도 사진이나 동영상이 많이 없네요. 그 이후에는 코로나가 터지고 얼마 전에는 나라 빛을 감당하지 못하는 디폴트 선언까지 해서 스리랑카에서 살았던 한 사람으로서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스리랑카의 지리, 사회, 경제, 문화는 저보다 더 많은 훌륭하신 분들이 많이 언급을 하셔서 제 영상에서는 철저한 일반인의 관점에서 생활하며 보고 느낀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스리랑카에 대해 말씀드리면 위치는 지도를 보시면 인도 바로 아래에 어떻게 보면 보석 모양, 어떻게 보면 눈물 모양의 섬나라입니다. 한국에서는 비행시간은 약 8시간 걸리고 제가 있을 때 IS 테러가 일어나기 전까지는 바로 옆 몰디브까지 우리 국적기가 스리랑카에서 한 번 승객들을 내리고 다시 몰디브까지 가는 노선이 매일 운항했는데 테러가 일어나고 곧이어 코로나가 터지면서 많은 것들이 바뀌었으니 지금 가시는 분들은 꼭 확인해 보세요. 스리랑카는 섬나라인데다 물가가 저렴하고 해변이 많고 해변마다 파도 세기가 달라 전세계 서핑자들의 천국입니다. 그러다 보니 공항에는 본인 서핑보드를 가지고 입국이나 출국하는 사람들을 정말 많이 보실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공항에서 기내용 커버를 씌운 골프백을 들고 다니는 사람들만큼 스리랑카 공항에서는 서핑보드에 기내용 커버를 씌우고 다니는 사람들을 보실 수 있을 정도로 서핑보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스리랑카 수도 콜롬보 국제공항은 다른 나라 수도의 국제공항과는 다른 점이 두 가지 있습니다. 한 가지는 출입국 통로를 같이 씁니다. 물론 공항 건물 밖에서는 출국과 입국 게이트는 다른데 공항 내부에서는 동선을 분리시키지 않고 같이 쓰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입국을 하면서 출국 대기자들과 서로 같은 장소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또 입국하면서 출국장에 있는 면세점을 가실 수도 있고요. 아무튼 입국자와 출국자 동선을 같이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공항들과 다른 두 번째는 공항 내 면세점에서 스리랑카 화폐를 받지 않습니다. 공항에서 물건을 사는데 자국 화폐를 받지 않는다니 정말 황당하더군요. 저는 스리랑카에서 근무하는 동안 휴가를 한국으로 오면서 그냥 신용카드를 이용해 이 점을 몰랐었는데 스리랑카를 떠나면서 마지막으로 남아있던 스리랑카 지폐랑 동전을 공항에서 쓰려고 하는데 헐, 면세점에서 사용 못해서 집에 스리랑카 돈을 우리 돈 한 5만원 정도 있습니다. 정말이지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혹시나 구독자들 분 중에 스리랑카에 가실 분 계시면 제가 스리랑카 돈 드리겠습니다. 공항에 대해 조금 더 말씀드리면 몰디브 직항에 우리 국적기는 인천공항을 출발해 스리랑카에 착륙해 모든 승객들을 내리게 합니다. 물론 스리랑카가 최종 목적지이신 분들은 그대로 출국장으로 가시면 되고 몰디브까지 가시는 분들도 일단 비행기에서 내렸다 공항에서 대기하시다가 비행기 시간에 맞춰 같은 비행기를 다시 타시는 방식입니다. 휴가 때 국적기만 이용하다 저는 어차피 집이 부산이라 인천에서 다시 경유를 해서 부산 김해공항으로 오던지 아니면 인천공항에서 다른 교통수단을 이용해 개인적으로 부산까지 와야 해서 한 번은 부산에서 중국항공을 이용해서 광저우에서 경유를 해서 스리랑카를 가는 일이 있었습니다. 환승을 하려 광저우에서 출발할 때 보니 제가 스리랑카로 타고 가는 비행기도 우리 국적기처럼 스리랑카랑 몰디브 두 곳의 목적지가 있는 비행기더라고요. 비행기가 스리랑카 공항에 착륙해서 승객들을 내리기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상하게 사람들이 내리지 않더라고요.
저는 비행기 뒤쪽에 타고 있었는데 시간상으로도 그렇고 느낌도 그렇고 분명히 비행기 문은 열렸고 내려야 되는데 사람들이 내리지 않고 있길래 한참을 기다리다 아무래도 느낌이 이상해 내리려고 앞으로가 나가니 분명 비행기 문은 열려서 통로랑 연결이 되어 있더라고요. 저는 서둘러 비행기에서 내리면서 승무원한테 물어보니 안 내리는 승객들은 몰디브 가는 승객이라고 하더라고요. 항상 우리 국적 기반 타다 앞에 손님들 내리기를 기다리다 보니 이런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제가 중국에서 탔던 비행기는 몰디브까지 가는 승객들은 스리랑카에서 내리지를 않고 그대로 출발하는 비행기더라고요. 휴가 복귀를 못하고 몰디브까지 갈 뻔했습니다. 아무튼 스리랑카랑 몰디브 가실 때는 비행기가 어떻게 착륙하고 다시 타셔야 되는지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제가 있던 현장은 스리랑카 최대 백화점, 호텔, 사무실, 주거시설의 복합 현장이라 현장 위치는 스리랑카 수도 콜롬보의 최대 중심, 우리로 치면 강남 한복판이었는데 빈부격차가 워낙 심하다 보니 콜롬보 중심에는 부자들만 살 수 있고 저랑 같이 근무하는 일반 직원들은 대중교통으로는 편도 최소 2시간 이상의 거리에 대부분이 살고 있어 아침에 제 시간에 오는 직원이 30% 정도도 안 되었습니다. 시간상으로 우리나라로 치면 대부분이 강남에서 대구 정도의 거리에 출퇴근을 하고 있었습니다. 대중교통이 발달하지 않아 많은 대부분의 직원들이 출퇴근을 개인 오토바이를 이용하거나 기차를 이용했습니다. 오토바이는 왕복 4시간을 타려면 운전 자체로도 힘든데 우기 때는 더 힘들어집니다. 기차는 달려가면서 뛰어 올라갈 수 있을 정도의 속도로 달리는데 생긴 건 옛날 영화에서나 볼 법한 기차인데 속도는 엄청 느려서 기차역 주위로 달려가면서 기차를 타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런 기차도 출퇴근 시간에는 내부에는 발 디딜 틈이 없고 기차 지붕은 물론 외부 창틀에 매달린 사람들로 꽉 찹니다. 제가 다니던 회사는 그래도 한국 대기업의 현지에서는 그래도 이름이 있는 외국 회사이다 보니 급여도 현지 회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고 제때 급여가 나와 채용 공고를 내면 정말 많은 인원이 지원을 했습니다. 마트에서 장을 보면 크게 싸다는 생각은 안 들지만 현지 식당을 이용하거나 재래시장에서 장을 보면 우리 생각에는 정말이지 생활하기 힘든 급여로도 생활이 가능하겠구나 생각을 가질 수 있을 정도의 물가였습니다. 그런데 웃긴 게 담배 가격이 한 갑에 우리 돈 10,000원이 넘습니다. 말보로를 기준으로 우리 돈 12,000원 정도였습니다. 경력 10년 정도의 건설 현장 엔지니어의 급여가 우리 돈 약 30만원 조금 넘는 정도인데 담배 가격이 한 갑에 10,000원을 넘으니 흡연자에게는 정말이지 지옥 같은 곳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 현지 직원 중에도 흡연자가 제법 많은데 제가 하루에 담배를 어느 정도 피냐 물어보니 하루에 2-3가지 피운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예 안 피면 안 피지 하루에 어떻게 한두 가지 피는 게 더 힘들지 않냐 하니 정말 힘들지만 비싸서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흡연자분들께 죄송하지만 담배값으로 금연 정책을 시도하려면 스리랑카 정도는 해야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더 웃긴 건 콜롬보 시내 곳곳에 있는 카지노에서 공짜로 술과 담배를 제공하고 식사 시간에는 간단하지만 뷔페로 식사도 제공합니다. 물론 여기에도 빈부격차가 어마어마하게 차이 나는지라 잘 사는 사람들은 걱정이 없지만 평범한 사람들은 카지노의 유혹은 어떻게 피해가는지 대단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가만 보니 저 같은 외국인에게는 주문하는 대로 술과 담배를 주지만 현지인들은 카지노 멤버 중에 칩으로 교환한 금액이 어느 정도 되는 사람에 한해서만 술과 담배랑 음식을 제공하더라고요. 스리랑카 날씨는 동남아와 비슷해서 온도는 항상 덥고 우기와 건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동남아와 달리 댕기 모기가 진짜 많아요. 일단 댕기 모기에 물려 댕기가 걸리면 열이 40도 이상 올라가는데 다른 치료제는 없어 병원에 입원해서도 해열제만 먹다가 온도가 내려가고 간 수치가 정상화되면 퇴원을 하는데 보통 일주일 정도 걸리고 후유증은 한 달 정도 갑니다. 이렇게 댕기가 많다 보니 댕기에 대한 썰도 많았는데 제가 들은 썰들을 말씀드리면 댕기 모기는 낮에만 활동해서 가급적 반팔보다는 얇은 긴팔을 입는 것이 좋다. 그리고 낮에 모기에 물렸는데 열이 나기 시작하면 댕기 모기에 물린 것이니까 병원에 검사받으러 갈 때 아예 입원 준비를 하고 가라. 댕기가 발생한 지는 아주 오래되었는데 이제까지 치료제가 없는 건 미국이나 유럽 등
다른 선진국에 댕기 모기가 없어서이다. 그리고 댕기 모기는 총 4종류인데 댕기열이 발생하고 완치가 되면 면역력이 생기는 거니까 댕기열 4번 발생되면 더 이상 댕기열은 안 걸린다. 등등등 많았습니다. 아무튼 썰은 썰으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그리고 제 주위에는 댕기열 안 걸리신 분들이 더 많고 걸리셨더라도 다들 건강하게 완치되었으니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스리랑카는 누가 뭐래도 관광원이 주수입원인 나라입니다. 물론 우리가 많이 들은 실론티의 실론이 스리랑카의 예전 왕조 이름이고 스리랑카에서도 지금도 곳곳에 실론이란 단어나 간판을 볼 수 있을 정도로 들마차로 유명하지만 그래도 주 수입원은 관광입니다. 그런 스리랑카에 제가 있을 때 엄청난 일이 일어났습니다. 코로나 직전에 일어난 일인데요. 바로 이슬람 무장단체 IS가 부활절에 호텔과 교회 총 6군데에 자살 폭탄 테러를 일으켰습니다. 그중 2군데는 저희 현장에서 불과 몇백 미터밖에 안 떨어진 정말 가까운 곳이고 미수에 그친 한 군데는 제가 있던 현장 바로 몇십 미터 바로 앞에 있었습니다. SNS에 퍼지는 동영상을 보던 직원들이 크게 놀라 저도 보는데 정말이지 끔찍하더라고요. 그날 이후에도 IS는 계속해서 테러 예고를 했고 스리랑카 뉴스에는 IS 소탕작전을 하고 있는 기사가 계속 보도되면서 야간 통금도 이어갔습니다. 미국에서 대사관 직원들의 가족을 귀국 조치를 내려버린 것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진짜 불안하더라고요. 공항은 벌써 폐쇄된 지 오래되었고 저녁에 이동이 안 되니 이 와중에도 출근을 해야 하는 저로서는 진짜 몇 달을 현장이랑 숙소만 있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니 어느새 IS는 소탕되었고 아주 천천히였지만 하나 둘씩 일상생활로의 복귀를 하였습니다. 저는 테러가 일어나고 몇 달이 지나서야 한국으로 복귀를 했지만 테러로 인해 공항이 폐쇄되었다가 다시 문을 열었지만 항공기들은 정상적으로 운행을 하지 않아 제가 복귀할 때 예약해두었던 비행기 운항이 불과 출국할 몇 시간 전에 취소되는 경우를 당해서 다음날 표를 어렵게 구해 복귀를 했습니다. 그렇게 IS의 폭탄 테러가 서서히 잊혀져 갈 때쯤 코로나가 터져 나라 경제 대부분의 관광 수입에 의존하는 스리랑카는 얼마 전 국가 채무 불이행, 디폴트를 선언했더라고요. 현지에 있는 분들과 연락을 하다 보면 처음에는 주유소에서 사람을 고용해 일주일 줄을 서야 기름을 구할 수 있었다고 했는데 이제는 디폴트의 위기도 하나씩 없어지고 있다고 하니 정말이지 스리랑카에 있으면서 가보고 싶었는데 못 가봤던 곳을 꼭 다시 찾아가보고 싶네요. 이번 시간 제가 살았었던 스리랑카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안녕히 계시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